이건 어떤 돈이다, 어떤 돈이다, 어떤 돈 협조해줘야 되는데, 진짜 보정명령 때 신청 채무자 협조를 하시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보정기한은 기간인데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출장 갔다거나, 관련 소명 자료가 없다거나, 뭐 현금으로 주고받을까.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절차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을 크게 나눌게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기준, 개시결정 나는 날, 인가결정 나는 날, 마지막 면책 결정이 나는 날, 4단계로 나눌게요. 신청서 접수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자주 발생하냐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 상담하세요. 그럼 개인회생 안 되죠.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면책 판결을 받은 지가 5년이 안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또 상담에서 개인회생 해달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에 면책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갚을 채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상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신청 접수는 하겠죠. 근데 바로 기각. 왜?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채무 액수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신용채무 10억까지, 담보채무 15억까지 해서 총 25억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넘어가게 되면 신청서 접수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하고 개시 결정까지를 좀 살펴보면, 신청서 접수하자마자 신청 채무자들이 이제 어떤 걸 기다려요? 금지 명령을 기다리죠. 금지 명령. 금지 명령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지 명령 인용되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금지 명령 기각당하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는 이어집니다. 해서 금지 명령 잠깐 얘기하면, 회생법은 거의 나옵니다. 그 주식 코인 뭐 이렇게 도박 사치가 좀 있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법원,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죠.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면 이제 신청 채무자들이 한번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개인회생 자체가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드시겠죠. 근데 그 금지 명령 자체가 개인회생 자체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금지 명령의 효력은 금지 명령이 기각당하면 안 되겠지만 후에 개시 결정을 받으면 금지 명령의 효력이 자동 발동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채권 채심행위 중단되니까요. 금지 명령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접수 후에 보증면허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통장 사용 내역은 거기에 뭐 개인 이름 나오면 저희 의뢰받은 사무실도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청 채무자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어떤 돈이다, 어떤 돈이다, 어떤 돈 협조해줘야 되는데, 진짜 보정명령 때 신청 채무자 협조를 하시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보정기한은 기간인데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출장 갔다거나, 관련 소명 자료가 없다거나, 뭐 현금으로 주고받을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1차 보정명령, 2차 보정명령, 3차 보정명령 해가지고 시간이 여러분들 몇 개월 쫙 걸립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그래서 신청했는데 개시결정까지 보통 일반적이면 2개월, 3개월 안에 나거든요. 근데 4개월 걸린 분도 있고 5개월 걸리는 분도 있고 6개월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문제 발생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관련 소명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통장이라든지 카드 내역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시결정을 딱 받습니다. 접수, 금지 명령 나온지 여부, 보정 명령 하고요. 이제 개시 결정을 딱 받아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시 결정을 받고 나면 가상 계좌가 나와요. 신청 채무자가 한 달에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가상 계좌. 여기에 여러분들 변제금을 꼬박꼬박 잘 납입하셔야 됩니다. 변제금을 잘 납입하지 않으면 인가 결정 자체가 늦어지거나 심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시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납입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 집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본인이 1회는 출석하셔야 돼요. 근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정도 기회를 주지만, 두 번부터 한 번 안 나온 거는 법원에서 한 번 더 잡아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이후에 자주 발생한 문제들은 변제금 납입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 하나, 채권자 집회에 가지 않아서 문제되는 하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채권자가 누락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수정은 인가결정 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시 결정
인가결정 외에 채권자 누락 여부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채권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더 이상 채권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겠죠. 조건부 인가는 있잖아요. 인가를 해주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관련 소득자로 제출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어떤 경우가 문제됐었냐면 조건부 인가의 그런 조건 자체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변제금 납입하고 면책 판결을 신청했는데 여타여타 이 조건을 지켜지지 않았다 해서 면책 판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지만 발생합니다. 여튼 조건부 인가가 여러분들 나오면 그 조건에 맞게끔 법원에 1년 내 이걸 관련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조건부 인가도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거 반드시 이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면책 결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36개월 동안 변제금 납입하면 자동으로 면책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재판부에 면책 결정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면책 결정 판결이 법률에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신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무는 직권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청 채무자가 36개월 변제금을 다 납입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나 변제금 다 납입했으니까 면책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서야 면책 결정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인회생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파악하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